오늘 저희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육지 쪽 성벽, 삼중구조의 성벽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난공불락의 도시로 불리게 된 데는 이 성벽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육지 쪽의 성벽이죠. 이 성벽의 높이는 약 12m나 되어 2중 3중으로 건설되어 방패강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데요. 쭉 테오도시우스 성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들의 진격을 저지해야 된 물이 담긴 해자가 있고요. 지금 위에서 보는 평면도입니다. 해자가 이렇게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해자 뒤에는 작은 키 높이의 흉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성벽인데요. 외성벽은 너비가 2m, 높이가 5m로 축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 더 이제 견고한 내성벽입니다. 내성벽은 너비가 5m, 높이가 12m인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성벽과 외성벽에는 96개의 망루가 있어서 침략하는 적을 관찰하고 견제하기 아주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육지 쪽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육로에 면한 한 6km 정도의 구간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해안가의 성벽은 보통의 단일 성벽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철옹성이었습니다. 해자와 내성벽, 내성벽 이렇게 3중 구조의 아주 견고한 구조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이미 고대부터 이어져 온 성벽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직접 세운 성벽이 있었으나 시가지가 너무 커져 이 성벽들로는 시가지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서기 413년부터 성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성벽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육지 쪽에 면한 이 6km 부분만이 3중 성벽의 견고한 성벽이었고요. 마르마라 해와 금강만을 면한 이쪽 성벽은 보통의 단일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르마라 해 쪽의 성벽입니다. 단일 성벽 구조인데요. 과거에는 이 도로까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자연 장애물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금강만 쪽의 성벽은 많이 남아있질 않은데요. 전체로 흔적만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이쪽 성벽의 위력은 매우 강력해서 제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 수도 앞까지 영토가 유린되었다 해도 이 성벽을 넘어서 수도를 점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1453년 아흐메트 2세가 이끄는 수로만 대군도 당시 신무기인 우르반 대포를 사용하여 성내의 비잔틴 제국의 7천 남측한 병력을 상대로 한 달 반 동안이나 치열한 전투를 했으나 결국 성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것은 이 금강만의 진입을 막는 비잔틴 제국의 견고한 쇠사슬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진입을 못했는데요. 그러한 쇠사슬을 피해 지금의 흰스가지 이쪽입니다. 갈라타 타워가 있는 이쪽이죠. 갈라타 타워 뒤쪽에 이 야산을 통해서 함대를 금강만 안쪽으로 옮겨서 상대적으로 약한 금강만 쪽의 성벽을 함락시켜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단일 구조의 성벽을 공격한 데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함락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년 역사의 비잔틴 제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쪽 마블타워서부터 주요한 문들을 관람하면서 이쪽에 차리우스 게이트까지 약 한 5km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오도시스 성벽은 상당히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상당 부분은 굉장히 폐허가 된 채로 아직 훼손이 심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를 걷는 길은 지금 없고요. 해자를 따라서 왼쪽으로 그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주요한 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문들은 맨 끝에 마르마라 쪽에 있는 마블타워, 그 다음에 골든게이트, 그 다음에 벨그라드 게이트, 그 다음에 페게 게이트, 그 다음에 리시우스 게이트, 그 다음에 로마누스 게이트, 그 다음에 차리시우스 게이트입니다. 이 문은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항복을 받은 그 당시 아우메트 2세가 진군해서 들어오던 그 문으로 유명합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핵심 부분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길을 오늘 투어를 하면서 1500년 된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쪽 성벽의 맨 남단 부분에 에디쿨레 요새입니다. 오각형 구조의 에디쿨레 요새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최고 남쪽에 있는 출입문이죠. 테오도시우스 성벽, 육지 쪽 성벽의 맨 남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입니다. 당시에 가장 컸던 문인데요. 이 문은 수도로 들어가는 주요 의례 입구였는데요. 특히 군사적 승리나 대관식과 같은 국가적 행사 때 황제가 수도로 개선 입성할 때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티움의 군사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문은 성벽으로 막히고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뒤에 같이 있는 에디클레 성체는 단순히 피난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문은 닫혀 있네요. 5시까지만 개방인데요.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벽을 걸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성벽이 끝나는 지점은 약 5km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1500년 전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구조물은 육지 쪽 성벽의 가장 남단에 있는 가장 견고한 망루인 마블타워입니다. 아이들은 성벽 밑에서 그때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위대한 선조가 이 거대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인데 석양위에 머무는 에디클레 성벽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성벽 안쪽으로 걸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차도 지나가고 이렇게 산책로도 없네요. 옆에 영어가 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바깥쪽으로 돌아야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안쪽은 지금 쇠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훼손도 심하고요. 옆에 막을 쳐놓고 공사는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장비나 인력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벽입니다. 성벽 밑에는 한 촌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무심히 풀을 뽑고 있는 안악의 얼굴에서 1453년 그때의 일은 글쎄요.
저 왼쪽 보이는 찾기를 따라서 성벽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외성벽과 앞에 해자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자 부분은 텃밭으로 이용 중이네요. 이쪽 벨그라드 게이트 부분은 비교적 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주요한 문인 벨그라드 게이트입니다. 성벽을 경비하던 경찰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람 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게 해주네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복원이 잘 돼 있고 1500년 전의 원형 그대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게 아주 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은 벨그라드 게이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볼 것 같습니다. 뭐 영어는 아니지만 Here. 경찰은 나름대로 1453. 설명을 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Here. here. Okay. Bak I böyle. understand. Topkapı. Çok hafif. Belgrad kapı. Edirne kapı. Tamam mı? Yeni kapı. 예니캅. Kaç tane kapı var kanka? 골드홈. Ha? 내일 다시 와야겠네. 10시부터 6시가 물렸는데 양쪽 500m씩. Topkapı. Topkapı buralar. 오케이. 성벽의 역사가 잘 요약이 되어 있네요. 지금 분주히 공사 중인데 자기 딸이 태권도 2단이라고 지금 끝났는데도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고맙네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성벽이 외성벽이고요.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 내성벽입니다. 저는 그 사이 공간길로 쭉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성벽 군데군데 바깥으로 돌출된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망루입니다. 이러한 망루가 전체 데오도시우스 성벽에 96개가 있어서 적의 동향을 살피거나 과의 전투 시 아주 유용했다고 합니다. 양처럼 만들면 잘해야지. 네, 설명을 보니 벨그라드 게이트 쪽에 복원 작업이 가장 완벽하게 돼 있어서 성벽을 관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이 벨그라드 게이트고요. 그 앞에 해자, 외성 부분입니다. 성벽들이 이렇게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성벽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봄의 문이라고 불리는 폐계 게이트입니다. 4세기경에 유적들이 지하에서 발굴이 한번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만나는 이 문은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매혹적인 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5세기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시오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유명한 장군인데요. 그를 기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의 특징은 정문을 장식하는 저 붉은 부분 보이시죠? 많은 비문들입니다. 네, 멋진 문이네요. 네, 해자에 조성된 밭들이 굉장히 비옥하네요. 네, 과거 해자가 이렇게 잘 이용되는 것도 상당히 보기 좋네요. 레시우스 문을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반쯤 걸어온 것 같아요. 해자에 조성된 밭의 싱그러움이 성벽을 따라 올라가는 길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서 약 한 3km에서 4km 정도 오다 보면 다섯 번째 중요한 대문을 만나는데요. 이 대문은 성 로마누스 문입니다. 인근 교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1454년 포위 공격 당시 맞은편에 배치된 거대한 오스만 대포인 바실리카 이름을 따서 터키어로 토카프 대포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문인데요. 이 문 바깥쪽 입구에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정예병인 예니체리 병사의 2명의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면성벽 안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이 부분은 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오늘 볼 마지막 성문인 중요한 차리시우스 성벽까지는 약 2km 남아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버스 찻장가로 쭉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보이며 일정 부분은 잘 복원이 되어 있고 같은 부분은 많이 훼손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복원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벽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념물인 카리시우스의 문입니다. 이 문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순간과 오스만 시대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으로 유명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도시 포위 공격 중 방어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지막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저항하며 최후를 마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드디어 함락된 후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술탄인 아흐메트 2세가 이 문을 통해 도시로 승리의 입성을 한 바로 그 문입니다. 우리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한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앞에 발렌스 수도교가 보이고 있습니다.